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에이테킴스, 그리고 영국의 스톰 섀도우, 그리고 프랑스의 스칼프, 이 세 종류의 사실은 단거리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장거리 타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라는 선언이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비상이 걸렸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의 사령관급 고위장성,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급 장성 등이 죽거나 다치고 수십 명의 러시아 북한 장교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했죠. 스톰 섀도우 공격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 흑해함대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다가 노보로시스크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노보로시스크에 다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스톰 섀도우 맞아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순항미사일 3,000발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고, 여기서부터 러시아의 방산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BMP-3 전투장갑차 생산비가 2년 전에 비해서 45.5% 폭등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각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3,000발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거리 700에서 1000km급의 넵튠 미사일의 지대지 버전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방공망이 취약한 러시아가 꽤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발트해 항공 초계 임무를 위해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사상 최초로 공대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동유럽 정세를 감안해 리투아니아군과의 상호 운용성 극대화를 위해 결정됐다는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월남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군용기를 도입했습니다. 베트남 공군이 미국 비치크래프트 T-6C 텍산2 훈련기 초도분 3대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훈련기로 운용될 이 훈련기는 베트남에 12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에서 FPV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더브부시 공중 드론 모함을 공개했습니다. 더브부시는 최대 6대의 FPV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대공, 공대지 임무가 모두 가능한 다목적 드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찍어내 뿌리고 있는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군수 산업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 BMP-3의 생산 단가가 2년 만에 45.5% 이상 급등해 러시아의 재정적 부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넵튠이죠. 넵튠.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걸 지대지로 쓰겠다. 그래서 사거리를 넵튠이 250 이렇게 가는데 700에서 1000km 느린 순항미사일을 네덜란드 등 이 유럽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기한은 언제까지 이거는 말하지 않고 하여튼 3,000발 생산해서 이거 가지고 러시아 두들기겠다라고 했는데, 야, 넵튠 그러면 스톰 섀도우 같은 거, 또 러시아로 지금 칼리브르 같은 거, 이런 걸 우크라이나가 3,000발 가지게 됐다. 물론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1년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로파이터 전투기죠. 이탈리아 공군입니다. 나토들은 전방 국가들이죠. 발트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그 아래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의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제일 서쪽의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를 파견해서 공중 초계를 돌아줍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공중 초계만 돌았는데 이번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이 이탈리아 유로파이터가 폭격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도 리투아니아의 통제소의 지휘를 받아서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군이 지상군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지상군을 공격하는 러시아 군을 향해서 폭격을 하는 거죠.
그 근접 항공 지원 폭격 훈련을 했는데 실탄 사격했어요. GBU 48 레이저 유도 폭탄 1000파운드짜리 이걸 이제 정밀 타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그동안 그냥 뭐 비행만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타격 훈련을 했으니까 그것도 러시아의 바로 코앞에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했으니까 러시아가 좀 크게 반발할 것 같다.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폭격 훈련을 하겠죠. 이제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여기 뒤에 보이는 비행기가 T6C 텍산이라고 하는 훈련기인데 초등 훈련기죠. 여기 태평양 공군 사령관도 갔어요. 미국에. 네. 이 할아버지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조정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관계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갈 정도로 행사가 꽤 성대했고 12대를 도입하는데 뭐 대당 한 100억 정도 해서 12대를 도입합니다. 자, 지금 이 베트남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친중 행보를 갑자기 보이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굉장히 미국에게 협조를 많이 하면서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미국의 F-16V 전투기 도입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F-16V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미국 스타일의 초등 고등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에서 도입한 이 T6 텍산 훈련기를 초등 훈련기로 쓰고 지금 베트남은 L-39 알바트로스 체코제를 쓰고 있어요. 그거 이제 퇴役하고 이제 이걸 쓴다라는 건데 체코제를 썼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기 베트남이 수호 27 같은 이런 러시아제 전투기 있으니까 체코제를 썼겠죠. 그러면 이렇게 텍산 그리고 F-16을 도입하게 되면 고등 훈련기를 또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T-50이나 FA-50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자,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달고 가서 폭격한다라는 개념의 드론 모함이에요. 자, 여기 동영상 보시면 아마 저게 주익인 것 같습니다. 주익에 지금 2발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탁 떨어뜨리죠. 최대 6발까지 장착해서 날아가서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FPV 드론은 통달 거리가 짧으니까 멀리 있는 적의 전차나 뭐 어떤 시설을 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중 드론 모함이 가서 이 통신 중계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원래 또 이 조그만 이 FPV 드론은 비행 거리도 짧으니까 거기 가서 떨궈주면 직접 가서 멀리 있는 지상 통제소에서 이 드론 모함 도부비시 여기서 통신 중계를 해서 지휘해서 때리는 이런 신개념의 드론 모함을 우크라이나가 또 개발했는데 정말 궁하면 통한다고 이 우크라이나 전장은 최초의 튀르키예의 TB2 무인기 그 지금 생각하면 꽤 큰 무인기고 고가치 무인기인데 그게 뭐 완전히 히트를 치다가 이제는 뭐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이런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드론 많은 종류를 만들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러시아가 BMP-3 포탑이네요. 그리고 차체, 인건비, 그리고 부품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 돈이 안 도니까 자꾸만 그냥 돈만 찍어내니까 인플레가 막 생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찍어내서 뿌리다 보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BMP-3 전투 장갑차 생산하는데 인건비와 부품비 합하니까 생산 단가가 45.5%가 올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 그 말이 되겠죠. 이거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보고서인데 이 장갑차를 만드는 쿠르칸 마시자보드 공장의 전체 생산 비용 증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팩트죠. 자, 러시아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쟁 한 1년만 더 가면 러시아 진짜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연이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면서 러시아 흑해함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한 직후 흑해함대가 1차 피항지였던 노보로시스크에서도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 공격을 견디다 못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탈출해 러시아 본토 크라스노다르주의 노보로시스크로 도주했던
러시아 흑해함대 주력 전력이 최근 이곳에서도 탈출했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각국의 군사 동향을 추적하는 MT 앤더슨은 현지 시각 11월 20일 러시아 노보로시스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 정박 중이던 전투함 대부분이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MT 앤더슨은 이 같은 움직임이 러시아 해군의 훈련 차원일 수도 있지만 임박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공개한 위성사진 속 노보로시스크 기지에는 흑해함대 주력 함정이 단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 공격이 심화되자 흑해함대 거점을 크림반도 세바토폴에서 본토의 크라스노다르주, 노보로시스크로 옮기는 한편 내륙 수로를 이용해 일부 소형 전투함들은 카스피해 방면으로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자포리자 전선에서 직선 거리로 37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스톰 섀도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불허하고 있어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는데요.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이 미사일들이 흑해함대를 노릴 수 있다고 보고 함대를 도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노보로시스크까지 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이제 흑해함대는 지난해부터 이전 이야기가 나왔던 아파지아 공화국의 주크무리 해군기지 외에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됐는데요. 점점 좁아지는 흑해함대 운신의 폭, 과연 어디까지 좁혀질지 기대됩니다. 네, 러시아 3대 함대, 흑해함대, 발트함대, 태평양 함대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북방함대, 거기는 핵전력만 운용하는 곳. 자, 이렇게 있는데 전통적인 러시아, 과거 러시아 제국시대 때부터 있던 그 함대들이죠. 이 흑해함대가 러시아 제국시대 때부터 세바스토폴에 있었는데 그 세바스토폴에 있다가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흑해에서 제일 큰 이 무역항이죠. 노보로시스크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원래 있던 이 자리들, 여기 큰 뭐 군함들, 여기 또 잠수함들, 여기 잠수함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척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그 군함들 보면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 또 롭사급 상륙함, 그리고 킬로급 잠수함, 또 카라쿠르트급 초계함, 타란툴급 고속정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한 척도 없어요. 한 척도. 그럼 어디 갔냐? 그럼 뭐 칼리브르 미사일 쏘러 나왔나? 이제 이 킬로급 잠수함들 나와가지고 칼리브르 쏘고 했는데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칼리브르 맞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칼리브르 쏘러 나간 것도 아닌데 뭐야? 도망간 거죠. 왜? 스톰 섀도우 맞을까봐. 그래서 지금 여기 세바스토폴이 있었죠. 여기 있다가 하도 드론 공격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피신해서 여기 노보로시스크로 갔어요. 또 노보로시스크는 뭐 드론 공격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뭐 에테킴스나 스톰 섀도우나 이런 그 서방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격은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딱 풀려버린 거예요. 풀리자마자 뭐 러시아 장군 죽고 북한 장군 지금 뭐 다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 조지아 위에 있는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인데 여기에 있는 조그만 항구가 있습니다. 그걸 원래는 좀 대폭 확대해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하기 전에도 거기 갔는지 하여튼 여기 아니면 조그만 배들은 이렇게 내륙 수로를 따라서 운하를 따라서 돌아서 이 카스피해로 도망을 갔을 가능성 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파지아 공화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러 시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바로 그냥 꽂아버린 이 대통령이 지금 하야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러시아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곳이 아파지아인데 그래도 스톰 섀도우 맞아서 뭐 폭파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해서 아파지아로 간 것 같은데 이 아파지아 쪽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면 정말 확실하게 도망갔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요. 아무튼 러시아가 이렇게 흑해함대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